We're breaking rules on the edge, looking out with no parachute. You know I'm dreaming about us two, playing around without a clue. On the edge, cleaning out. With us it's all or nothing. Ooh, but guess I need more of you. With us it's all. 네, 먼저 62타입을 한번 볼게요. 일단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기존 아파트의 이 침실원을 보시면 침실원을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놓는 그런 효과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700이 표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5구 타입의 사이즈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침실 2는 아마 조금 좁게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는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는 침대를 놓으시게 되면 책상을 놨을 때 이 중앙에 있는 공간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의자가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62타입은 가장 고민인 게, 만약에 자제분이 두 분인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침대도 들어가야 되고 책상도 들어가야 되는데, 붙박이 문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이 앞쪽에 어느 적정 한 40cm 정도는 어떤 물체를 넣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62타입 여러분들은 침실 2에 침대를 놨을 경우에 헤드 없는 걸로 최대한 수납 침대로 조금 더 수납을 강화시켜서 이쪽 창가 쪽으로 헤드를 붙이는, 즉 여기가 머리가 되겠고 여기가 발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이쪽에는 책상은 좀 상황을 봐가면서 침대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에 구매가 만약에 가능하면 공간을 봐가면서 사는 게 사실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이 한꺼번에 가구를 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에 써드린 치수가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뽑아봤으니까 이거대로 절대로 가구를 지금 구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조금만 참고를 삼으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거실 같은 경우는 뎁스는 그렇게 넓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TV는 너무 큰 거보다는 적당한 게 이제 구매를 하시겠죠. 아무래도 소파 자리는 3200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합니다. 커튼에서 한 10cm 정도 빼면 한 3m짜리 4인용 소파는 충분히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 좀 길게 나왔어요. 한 2000 넘게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폭은 좁기 때문에 무조건 세로형으로밖에 못 놓으신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이쪽 침실 원이 어떻게 보면 잘 빠졌는데 이제 붙박이 놓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집의 입주자라면 이쪽에 붙박이 하나를 추가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창문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붙박이라고 이 옆구리가 좀 보기는 좋진 않으니까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 홈스타일링에서 소품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옆에를 책장으로 아예 마감을 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괜찮겠죠. 이렇게 입구를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안방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놀랬던 게, 지금 이 62타입이라는 그 사이즈에 비해서 드레스룸이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이것도 막상 실물을 보러 가면 그렇게 엄청 넓진 않은데, 이게 있는 게 사실 어딥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겁니다. 자, 69타입을 볼게요. 69타입이 오히려 식탁 자리는 좀 생각보단 좁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 한 1500짜리이기 때문에 4인용 식탁을 놓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모델하우스처럼 이렇게 세로로 놓을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식탁 자리부터 시작을 했냐면, 저는 주로 단점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이외에 이제 장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일단은 어떤 점이 조금 눈에 띄는지를 사실 좀 언급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탁 자리가 조금 말 그대로 69 타입이기 때문에 작게 나온 건 아니지만 보통 저희 젊은 부부들이 입주를 할 때 좀 큰 식탁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뭔가 활동도 하고 그러는 분들은 아마 한 1600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침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쪽에 있는 침실은 사실 한 2700이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제가 측정한 도면상으로 본 바는 일단 2500은 잡아놨거든요. 제발 틀렸었으면 좋겠고요. 침실 원은 말씀 그대로 좀 어떻게 보면 좁은 편이에요. 원래 여기가 한 2700 이렇게 나오는 아파트들이 요즘에는 많거든요. 근데 일단 2400이라는 숫자가 정말 크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우려를 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가 수납 때문에 여기에 쌍둥이 붙박이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책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게 가능한데 지금 이 방 같은 경우도 침대를 놨을 경우에 여기에 책상을 놓고 그 어떤 진입 반경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2400 정도로 제가 사실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 쌍둥이 그 붙박이를 놓는 바로 이 장소가 원래는 책상 자리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 25평형대 즉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5구 타입을 많이 이사를 가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25평형대는 가구를 미리 사면 안 되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가구를 한번 놔보고 그거를 느껴본 다음에 액션에 옮기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책이 많은데 책장이 돼 있지 않으면 책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여기 바깥에 엘리베이터 옆에 박스로 놔둬도 책 훔쳐가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봤을 때는요 공간을 한번 짜면 제대로 짜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이 지금 도면상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지금 이런 수치들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다 붙박이 하나를 더 합시다. 물론 생각보다 사전점검 때 가서 실측이 괜찮고 가구도 들어가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홈스타일링 한 집 중에서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바로 이 2400이라는 더 좁은 형태가 등장을 했을 때는 이쪽 자리가 책상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를 저도 직접 이사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여기다 붙박이를 해놓고 예쁜 LED 침대를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다가 책상을 조금 여유롭게 놓고 이쪽에는 수납형 침대를 놔서 그 수납을 나름대로 붙박이만큼은 해소가 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 있는 공간을 그 자제분이 쓰실 만한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는 괜찮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한 명밖에 없는 분이시다 그럴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이 사실 어떤 드레스룸이나 서재 정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제약은 안 받을 거예요. 서재로 이거를 아니면 합의룸으로 그냥 취미방으로 쓰실 분들은 바로 여기가 피아노 위치가 될 거예요. 일단 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이쪽은 아트월 이쪽은 이제 소파 놓는 자리인데 3500이면 굉장히 잘 나온 편입니다. 3600은 약간은 아쉬운 뎁스는 있는데 뭐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4인용짜리 소파를 조금 크게 확장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도 가능하고요. 건너편에는 아트월이 무리 3700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69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75인치 TV를 걸어도 무방합니다. 제가 아까 이 영상 제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식탁 자리만 조금 아쉬울 뿐이에요. 그 다음에 안방으로 넘어가면 저희들이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59 타입 여기는 물론 이제 69 타입이라서 좀 더 크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한 11자 정도 붙박이가 충분히 들어가는데 아마 여기는 드레스룸이 이제 있어서 그냥 여기 큰 침대 하나를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 그대로 이제
저희 쪽에서 홈스타일링을 받으면 제가 이 말코니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방법도 좀 알려드리고, 말 그대로 이 현관에서 양쪽이 신발장애라 한쪽이 만약에 이제 좀 팬트리가 돼 있었더라면 좋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신발장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팬트리를 저 같은 경우는 붙박이화 시키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제가 방법을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많은 세대수를 차지하고 있는 81타입인데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일단은 제가 원래 단점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좋아, 단점 한번 찾아보자. 바로 이 부분. 이쪽 침실이 좀 작게 나왔어요. 보통은 여기가 3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이번에 우만 한일 베라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중앙 부분을 조금 키워주거나 드레스룸에 대한 니즈를 좀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방들, 지금 다른 평형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타 건설사, 타 브랜드의 비슷한 평형 때보다는 좀 작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뭐 엄청 작게 나온 건 아니지만, 아시다시피 작은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이 작은 차이도 정말 의자가 꽉 낑기냐 여유있게 나오냐, 팔걸이랑 같이 책상 의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네,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방들을 조금 희생함으로써 나머지 분을 조금 넓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은 알파룸이 있는데 우리는 왜 알파룸이 없나요? 물론 제가 다른 아파트 영상에서도 조금 이런 부분을 좀 나열한 적은 있는데, 일단은 알파룸이 있는 순간에 사실 주방이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가 좀 뭐가 아쉽다고 한다면 그 단점이 동시에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방이 엄청 넓다는 거죠. 2,500 나온 데가 어딨어요. 물론 또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여기는 팬트리가 있는데 식탁을 어떻게 이 앞에까지 꽉 채워놓습니까?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죠. 근데 어쨌든 간에 50cm를 남기면 어느 정도 이 왕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일반 아파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양쪽이 좀 팬트리로 막아져 있는 경우도 1800이 나오면 팬트리를 막아버린답니다. 요즘에는. 그 팬트리를 쓰기 위해서 4인용짜리 식탁을 놓으신 분들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막지 않아도 2000짜리, 1800짜리가 거뜬히 들어가기 때문에 세로로 놓는 거는 제가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62, 69 타입은 어쩔 수 없이 세로형으로 지금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81 타입은 저는 다이닝룸 비슷한 체제로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놓는 거를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게 집이 더 넓어 보이실 거예요. 이 거실 뎁스는 4,500원 뭐 특별히 언급할 건 없고, 말 그대로 이 방들은 이제 이게 가능해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자.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방이 원래 3,000이 나올 때, 제가 이 방은 3,00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붙박이가 있는데 어색하지가 않은데, 여기에 책상을 놔서 그 의자 진입 반경이, 하지만 중앙에 있는 방은 2,700이기 때문에 어쩌면 여기에다가 책상을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여러분들이 제 다른 영상을 보셨을 때 제가 자주 쓰는 말투였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2,700이라는 원래 더 큰 방이라고 기대를 하는 이 방에 붙박이가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도 놔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 무조건 그렇다고 이게 당연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일단은 수납이 부족하고 안방을 갖다가 희생시켜서 여기에 큰 붙박이를 놓는 것보다는 뭐 이쪽에 하나라도 집어넣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이 긴 붙박이에 들어가는 양하고 작은 아이방의 이 붙박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딸 둘 가지신 부모들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쌍둥이 붙박이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하는 게 맞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아이들은 자기 방에 자기 옷이 있어야 되는 존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은 옷이 필요 없냐? 그거는 물론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학생, 남자 학생이 자기는 이 방을 좀 넓게 쓰고 싶다. 그리고 체격적으로 여기에는 여동생보다 등치가 크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사실 넓적하게 책상을 놓고 침대를 놓고 이쪽에 책장 같은 걸 놔서 맨 끝에 있는 책장에 차라리 옷 긴 거라도 몇 개 집어넣고 이 침대를 수납형으로 하는 게 방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침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책상도 600짜리를 집어넣게 되면 요즘에 아시겠지만 중학생도 엄마들보다 체격이 커지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기에 앉았을 때 좀 타이트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00이라는 숫자가 절대로 표준이 아니라 원래는 이쪽 방 붙박이가 정해져 있는 방들은 지금 타 아파트입니다. 3000이라는 그런 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선택 사양으로 사람들이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근데 여기는 지금 처음부터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무심코 그냥 여기에 하나 더 했으면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안방 같은 경우는 침대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제2의 TV를 매립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드레스룸은 괜찮네요. 이 정도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아마 파우더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걸 철거를 해서 이렇게 길게 붙박이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거는 사전 점검을 다녀와서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정도에서 평면도 설명을 한번 맞춰볼게요. 디테일한 거는 예약을 해서 다이렉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델하우스의 자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한번 보시면 잠깐 멈출게요. 일단 창틀 색깔은 이 정도면 정말 무난합니다. 굳이 인테리어를 해서 하얀색으로 바꾸신 분들은 당연히 이쁘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이 바닥도 사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벽지도 사실 완전 하얗진 않고 요거는 참고로 없는 겁니다. 다 그러다 보니까 올 화이트로 이렇게 뭐 시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대로 하시기에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했던 한 3600이 나오기 때문에 4인용 소파를 놨을 경우에 여기 한 30cm 여기에 30cm가 남기 때문에 좀 더 주문 제작으로 하시든 뭐 그거는 큰 상관은 없으실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여기가 천장고가 높긴 높아요. 보통 이 안에 같은 경우는 2500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2400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들은 지금 여기는 이 스틱만큼 빠진 상태로 좀 더 한 10cm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고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큰 타일 2개로 하진 않았고 여러 타일로 돼 있지만 아쉽긴 조금은 아쉽죠. 이렇게 그냥 큰 거 이렇게 하나 2개로 돼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너무나 다행인 거는 이게 유광이 아니라 무광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라면 아트월은 정말 무난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창틀부터 이 바닥부터 아트월의 벽지까지 이렇게 다 밸런스를 이루어서 좀 밝은 소파 하나만 놨을 경우엔 굉장히 깔끔한 분위기가 연출이 될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거실장 같은 거 그냥 깔끔하게 큰 대형 TV 하나만 놓고 대부분 여러분들은 이 TV보다는 크실 거예요. 더 클 거예요. 지금 구매하신 TV들이 아무래도 85인치 이상 적어도 75인치 나가기 때문에 이런 65인치보다는 조금 더 벽을 많이 차지하겠죠. 계속 볼게요.
천장 높다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우물 천장은 25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을 볼게요. 좀 어둡죠. 우리가 요즘 흔히 쓰고 있는 그런 이제 메탈로 지금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주방을 상하부장을 차라리 이걸로 그냥 다 하면 확실히 좀 주방이 좀 넓어 보일 텐데, 이제 이게 좀 유행이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81 타입이 이 한일 베라체 단지 안에서는 아무래도 제일 큰 평형대잖아요. 항상 건설사들이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보통은 작은 평형대를 좀 허옇게 해주고, 비교로 해서 좀 더 큰 평형대는 약간 더 어두운 톤의 자재를 써서 그걸로 차별화시키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전 점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아까 우리가 봤던 69 타입이 84 타입이고 이게 한 40평형대라고 치면 아마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작은 평형 타입은 화이트로 해주고, 조금 더 큰 평형 타입은 약간 이렇게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도 줄 겸해서 조금 톤 다운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이 자재는 너무나 하얗게 잘 나와서 아쉽기는 하죠. 그래도 세련돼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타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메탈 냉장고를 가지고 와도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전반적인 다른 자재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연그레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 브라스코에선 이걸 샌드베이지라는 색깔이라고 불리는데, 너무 질리지도 않고, 이제 이런 부분은 없겠죠, 여러분? 이게 없고 그냥 하얀 벽일 테고, 이제 바닥이나 창틀이나 여러모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계속 보시죠. 파우더룸 같은 경우는 이제 붙박이가 이쪽에 조그만 게 있어서 뭐 좀 유용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글쎄 어차피 붙박이는 추가로 다 하실 거예요. 요즘에 옷도 많고 아이들도 옷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욕실은 그냥 지나갈게요. 자녀방을 볼게요. 자, 자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변형 벽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트는 것보다는 방 2개 있는 게 아무래도 더 나으니까. 요거는 머리를 잘 쓴 게, 요즘에 트렌드가 이렇게 서랍을 접근성 있게, 이 안에 있는 거는 사실 문을 열어야지만 열 수 있는데, 이쪽에 있는 서랍들은 그냥 곧바로 억세스해서 주로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속옷이나 양말 같은 거를 보관하시긴 좋아요. 여기 또 보이죠 여러분? 가짜 침대. 사실 침대는 한 요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한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방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붙박이를 하나를 더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방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붙박이가 돼 있는 방인가요? 이게 중간에 있는 방이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 자재들이 저희 브라스코에서 원래 시공하는 그런 샌드베이지 계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너무 그 촌스러운 하이글로시 화이트를 쓰진 않아서 좋아요. (69) 타입 볼게요. 역시 이번에 한일 베라체는
주방 쪽에서는 조금 차이를 줄진 모르겠는데 거실 쪽은 지금 같은 자재를 썼어요. 그래서 무난한 아트월에 역시 천장은 높고, 이런 거는 어차피 밖에서 파는 제품이 아니니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놓지 마시고 깨끗하게 소파와 이거보다 아마 조금 더 큰 TV와 저희가 지금 많이 밀고 있는 주름을 2배로 넣고 있는 공간 넓어 보이는 그냥 속치 커튼 세팅 정도로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도 얘는 촌스럽게 이렇게 조명 액자를 집어넣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속임이거든요. 이런 게 싹 다 없는 상태에서 이 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이제 모델하우스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고, 사전 점검 시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냉정하게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역시 이쪽은 3,500이 나오기 때문에 4인용 소파를 놓게 되면 공간이 조금 남는데,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아주 미니 소파 3.5인용 소파를 놔서 넓어 보이는 것 뿐이지 4인용 놓게 되면 꽉 찰 겁니다. 여기도. 자, 이게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게, 이걸 다 그레이로 해버렸네요. 원래는 좀 더 밝게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다 그레이를 응용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구나, 여기는 밝은 거구나. 제가 아까 빛 때문에 좀 잘못 봤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좋아하는 색깔이고요. 이것도 여기서 지금 이 각도에서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어둡지는 않네요. 아까 81타입보다는 분명히 톤업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도 특별히 인테리어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창문 참 마음에 들죠. 환풍 죽이죽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거 느껴본 사람은 정말 이 집 잘 뽑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단 아일랜드는 확실히 조금 아쉽고요. 좀 작고, 당연히 크게 나오면 이제 동선이 좁아지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침실 한번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긴 창틀을 다 통일을 시켰어요. 안쪽하고 바깥하고. 이것도 이 세상에 없는 거고, 저희는 그냥 우리 침대만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는 상황이고, 붙박이를 놓고 싶어 하진 않겠죠. 지금 이거 해도 바로 여기 앞쪽으로 공간이 사실은 이 동선 빼고는 안 나오니까. 드레스룸 있고, 제가 아까 81타입에서 얘기하다가 말았던 게 뭐냐면, 바로 이 화장대 밑에 있는 이 빈형 공간이 수납화되어 있는 게 요즘엔 트렌드인데,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이쪽 밑쪽을 서랍화 시킨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럼 화장 앉아서 무릎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누구는 좋아하지만 누구는 싫어할 수 있지만 원래는 이게 기본 사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쪽 밑쪽에, 바로 화장대 밑쪽에 화장을 여기서 잘 안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밑에를 조금 수납화, 어떤 방법이든 수납화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지금 중대형 부럽지 않은 넓은 공간이라고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대형까지는 아니고요. 그거는 거짓말이고, 한 중형까지는, 그러니까 보통 84 타입 중에서 드레스룸이 작게 나오면 딱 이 정도로 나온 케이스가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죠. 69 타입 치고는 정말 드레스룸이 잘 나온 거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조금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가변형 벽체를 이제 좀 강조를 했는데, 대부분은 아이가 한 명만 있는 한이 있더라도, 한 분만 계시더라도 당연히 방을 나누고 한쪽 방은 서재로 쓰고 싶어 하지, 이렇게 굳이 틀려고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지만 이거를 아셔야 돼요. 다시 뒤로 한번 가자면, 우리 베라체가 창문이 커요.
지금 모든 아이방에는 창문도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제가 헤드가 높은 침대를 왜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런 교집합이 생깁니다. 창문하고. 차라리 창문이 여기서 멈추고 좀 짧은 창문이었다면 이 헤드가 굳이 조금 돌출이 돼도 이 위에하고 여기 밑에가 충돌이 안 생기는데, 이렇게 큰 마침 베란다로 나가는 듯한 그런 이제 창문을 만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집합이 생기니까 그거 한번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창문이 크게 나왔어요. 이게 이제 원래 있는 붙박이. 붙박이 쪽으로 다시 가면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문을 열어야지만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뭐 티셔츠 얇은 거라든지 이런 옷을 돌돌돌 말아서 넣는 경우가 있고, 이쪽에 있는 거는 좀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이 옵션 자체가 없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괜찮은 그 용도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보통 이제 이렇게 된 건설사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옆에가 이제 책장으로 마감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61타입 빼고는 다른 타입들은 저는 이거를 굳이 책장으로 쓰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먼지가 많이 쌓이거든요. 차라리 붙박이를 복사했을 경우에 다른 업체를 사용하든 저희 쪽에 의뢰를 주든 이 부분을 없애고 이렇게 그냥 문으로 수납이 제대로 된 수납이 되어 있는, 즉 이 거울이 문으로 달리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제품을 차라리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옆구리가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옵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들이 이제 제작하는 건데, 저는 이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타입을 좀 더 선호합니다. 차라리 이 자체가 이 수납 기능이 있는 걸로, 이렇게 문이 열려서 안에 수납 기능이 있는 걸로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